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내가 수행을 했고 결과가 뭐야. 그런 식으로 적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경력을 빼기보다는 잘 살려서 어떻게 나의 무기로 쓸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은 맥스이고요. 개발자 멘토링하고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프로그래머스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스 채용사업팀 리드를 맡고 있는 세이라고 합니다. 진행을 맡은 프로그래머스 마케터 로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개발자들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에 대해 무엇이든 답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유능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데브 매칭 백엔드 개발자 상반기를 지원해주신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관련 고민들을 접수받아서 이제 이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무려 83명의 개발자분들이 이력서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경력으로 느껴질까 봐 고민입니다. 등의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중에서 맥스와 세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고민의 주제를 6개 정도 뽑아보았는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예요. 좋은 이력서의 포맷은 무엇일까요? 경력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맥스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하이어링 매니저,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그 매니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일단 하이어링 매니저는 이제 일이 많은데 또 이력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이력서 하나에 들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이력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보를 하이어링 매니저가 보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을 알고 있느냐. 기술을 스킬셋을 첫 페이지 처음 섹션에 적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적어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뻔뻔하게라도 좀 많이 적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처음 스크리닝 하는 스텝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면접할 때 이제 이력서에 적은 스킬셋 질문 들어오면 뭐 그때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거는 제가 좀 초보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이면은 경력, 인턴 일하는 것도 좋고 내가 지금 지원한 포지션하고 관계없는 경력도 좋고 일한 경력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어디서 뭐 전공했고 프로젝트 이런 거 적는 게 이제 좋은 이력서 포맷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적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내가 수행을 했고 결과가 뭐였다. 뭐 그런 식으로 적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상황, 그다음에 내가 맡았던 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술, 최종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결과. 예, 그렇게 적는 것이 그 하이어링 매니저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형태의 프로젝트 경험, 기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읽는다고 해요. 특히 저희 프로그래머스 이력서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한 소개를 적는 란이 왼쪽 상단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력이 특히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게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간단 소개란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그 사람의 이름과 간단 소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몇 년 차 개발자고 어떤 스택을 하고 있고 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자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읽고 좀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 경력도 많이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했어요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당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약간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왜 내 이력서는 통과하지 못할까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 주제인데요. 맥스, 왜 내 이력서가 통과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력서가 좀 너무 길다든지 뭔가 포커스가 없다든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된 형태로 이력서를 일단 써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력서를 바꿨고 이미 이런 형태로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도 통과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거는 내가 지금 너무 특정 회사에만 이력서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큰 회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내가 이력서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은 눈을 낮춰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작은 회사, 덜 알려졌지만 성장하는 회사,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력서를 내면서 그 좀 눈을 넓히고 그렇게 지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같은 백엔드 직무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원하는 상세 업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크거나 좀 이제 규모에 따라서도 이제 저희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내가 지원을 하려고 만들었던 이 이력서 내용이 뭐 대기업 생태계에 맞는 건지 아니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는 건지, 정말 그쪽에서 원하는 백엔드 직무로 와서 어떤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등등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잘 통과되는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2가지에서 많으면 3가지 버전까지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똑같은 직무라도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했을 때 분명 나는 이제 똑같이 적었는데 잘 통과되는 이력서가 분명 생길 거고, 그 이력서를 핵심 이력서로 가지고 좀 지원을 하다 보면 좀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회사에 맞게 조금씩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하는 그 포지션의 잡 디스크립션이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조금씩 그 내 이력서를 회사와 그 포지션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보는 노력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세 번째 주제는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인데요. 직무 전환을 꿈꾸거나 아니면 지원하려는 직무가 내가 쌓아온 커리어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넣는 게 좋을까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학 졸업한 후, 학교 졸업한 후 지금까지 경력이 비는 게 보이면 아무래도 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든 경험이라는 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어디선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는 직감적으로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개발자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IT하고 전혀 뭐 관계없는 뭐 예를 들면 교사로 일을 했던 경력 같은 거 그런 것도 저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은 거기를 갈 필요가 있나? 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다 적으라고 이제 개발자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내가 iOS 개발 경력이 있지만 지금 백엔드 쪽으로 구직 중에 있다면은 최대한 이제 내가 백엔드 쪽에 전향을 하려고 어떤 걸 노력했는지가 가장 우선순위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구성 형태를 좀 수정을 하는 걸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경력은 4년차 개발자지만 사실 백엔드 4년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인사 담당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경력이 왜 지금 백엔드로 전향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해온 경력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력을 빼기보다는 잘 살려서 어떻게 나의 무기로 쓸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주제는 커리어 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맥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뭔가 내가 취업 준비 오래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큰 회사에 조인해서 전문성 쌓고 행복하게 오래 살겠다. 그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젊은 날에 저에게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 큐에 뭔가를 끝내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력서 내보고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어딘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가 어딘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면접하면서 어디건 빠르게 시작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뭔가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지금 세상에 뜨고 있는 기술들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호기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 공부하고 그거를 통해서 좋은 결과 내고 인정받고 자신감 쌓고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뭔가 뜯는 기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가. 개발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첫 단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좋은 데 가야지 나중에 이직도 잘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는 뭐 네카라쿠 배당도 가기 전까지 계속 개발 공부하면서 내년을 노릴 거예요 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임밸류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회사가 목표가 되기보다도 내가 이제 잘하는 거를 어디에서 역량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을 해보고 회사를 고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